우리가 종목을 제시를 하면은 종목이 나오면 그거를 이제 사서 수익을 보려는 생각을 누구나 다 갖게 됩니다. 그쵸? 그것을 봐서 내가 돈을 내고 유료 어떤 강의라든가 어떤 멤버십을 하는데 '돈을 내고 손실을 봐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당연히 아무도 없겠죠. 무조건 '내가 이걸 사서 수익을 보겠다.'는 생각을 누구나 다 하겠죠,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종목이 나오면은 10 개건 5 개건 20 개건 30 개건 다 사고 싶고 다 내가 사면은 수익이 날 거라고 생각하게 돼요, 사람 심리상. 근데 현실은 우리가 그렇지가 않죠. 돈이 무한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많은 종목을 비중 조절을 잘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게다가 내가 지금 오늘 당장 지금 막 주식을 시작해서 이거를 처음 들어서 내가 지금 현금 100%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주식을 시작하면은 처음 좀 벌다가 다 물려서 지금 계좌에 내가 뭐 바닥주를 모아서 수익을 내건 주봉으로 수익을 내건 어쨌든 수익을 내고 있다 하더라도 예전부터 물려 있거나 또는 내동을 해서 물린 종목이 당연히 있습니다. 즉 현금 가용이 100%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제가 이렇게 줬을 때 '아 바텍 바로 시초가에 샀으면 이거 모두가 다 시초가에 샀으면 좋았을 텐데.' 다 시초가에 샀어도 보니까 빨간색이 다 많으니까 결국엔 결론적으로 수익을 본 게 많고 손실을 본 거 한 2개 정도. 그다음에 이제 수익을 못 낸 거는 그냥 보합인 거는 이런 거니까 '결국에는 월요일 날 그냥 다 샀으면 수익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쵸? 주봉놀림도 지금 통계를 냈을 때 성공한 것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다 샀으면은 수익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당연히. 그런데 항상 내가 현금이 다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조급한 매매를 하면은 더 심리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시세의 시작은 장대의 양봉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청담 글로벌이라는 종목이 여기서 이렇게 계속 하락을 했죠. 그리고 전고점 뚫지 못하고 또 하락하고 전고점 뚫지 못하고 하락하고 전고점 뚫으면서 다시 눌리고 다시 전고점 뚫지 못하고 하락하고 이런 식으로. 그쵸? 그래서 이 종목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세를 내는 거는 이제 요런 어떤 장대 양봉이 나타났을 때예요. 그쵸? 모든 시세의 시작은 장대 양봉이다. 근데 그것을 내가 몇 퍼센트로 하는 것도 사람마다 다르고 또는 거래 대금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상한가 캔들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모든 시세의 양봉 우리가 그냥 여기 있는 거를 사야지 여기 마이너스 1, 2%로 움직이는 거 사야지 거래 대금 1,000만 원인 걸 100만 원인 걸 사야지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모든 시세의 기본은 장대 양봉에서 시작을 하는데 얘는 그러면은 이제 요날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전 고점을 다 뚫었고 이미 있는 캔들이 나온 거죠, 거래량도. 그다음 날 또 상한가가 27% 상한가는 아니죠. 27%가 나왔기 때문에 요게 작아 보이는 거지. 요 전날까지 하면은 이제 이게 확연히 전에 거래량과 거래 대금을 넘는 종목이 됩니다. 이 캔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신호탄 같은 경우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바로 샀어. 이런 신호를 보고서 바로 샀다 하면은 대박 이익이죠. 그리고 홀딩한 경우에도 여전히 수익 중인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봉이 발생하면 즉 어떻게 보면 상따가 되겠죠. 상한가를 따라잡아서 그다음 날 더 시세를 올리니까 그것도 장대 양봉이 출현하고 나서 바로 사는 매매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장대 양봉이 나타난 후에 바로 사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죠. 그럼 바로 기준봉이라는 어떤 양봉이 발생한 후에 바로 사면은 바로 상승할 경우 수익 1이 돼요. 반까지 하락한 경우 상승하면 즉 근데 얘가 여기까지 이렇게 눌렸다가 다시 상승을 하면은 나의 본전에 온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냥 본전이 된다. 그런데 장대 양봉에 아이고. 장대 양봉에 뭐 이게 됐거든. 이렇게 하단까지 눌렸다가 상승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내가 여기서 샀으니까 또는 요 캔들을 기준봉을 하면은 여기까지 하락했다가 중간까지 상승을 하면은 나는 이제 바로 샀으니까 여전히 손실인 상태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봉 늘림을 할 때 여기서 바로 샀다. 그럼 청담 글로벌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익 중이고 한 번 수익도 찍고 왔죠.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샀다가 여기까지 올라가면은 이제
본전인 상태가 되죠. 나는 여기서 샀는데 얘는 여기까지 내렸다가 올라오니까 여기까지 내렸다가 여기까지 올라오면은 손실인 거고 여기까지 내렸다가 여기까지 올라오면 손실인 상태가 되죠. 그래서 바로 매수한 경우는 바로 상승하는 경우에만 수익이 됩니다. 그리고 그냥 반까지 하락했다 상승하거나 하단까지 내려갔다 반까지만 상승을 하면은 손실이 돼요. 그래서 결국엔 수익 1, 본전, 손실 마이너스 1 해가지고 합이 0이 돼요. 그런데 내가 중간 하락까지 기다려서 매수한 경우에는 바로 상승한 경우에는 수익을 못 보죠. 근데 우리가 주식하는 사람은 다 수익을 못 본 것을 손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수익을 못 본 거는 그냥 무매수했기 때문에 내가 현금을 가지고 있고 그냥 수익을 못 본 거예요. 그냥 무매수인 상태. 반까지 하락했다가 상승하면은 중간 하락까지 기다렸기 때문에 매수가 되고 상승해서 수익이 되고 하단까지 하락한 다음에 반까지 상승하면은 하단까지 하락했을 때 손실이었다가 다시 본전에 오니까 다시 0이 되죠. 그래서 결국 합은 1이 됩니다. 즉 바로 매수하는 경우보다 중간 하락까지 기다렸다 매수한 경우가 더 이득인 거죠. 그런데 아예 기준봉의 하단까지 기다렸다가 매수한 경우에는 바로 상승하면은 수익을 못 보고 중간까지 기다렸다가도 수익을 못 보고 밑에까지 안 내렸으니까 하단까지 내려왔다가 기준봉의 절반까지 상승하면은 수익이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간 하락까지 기다려서 매수한 경우랑 똑같아요, 합이. 근데 얘는 무매수이기 때문에 현금 비중이 얘보다 2배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항상 현금 비중이 많지 않잖아요. 현금이 내가 많이 있는 매매를 하는 거는 항상 좋은 거예요. 항상 풀로 꽉 차서 매매를 하는 것보다 누구나 다 현금 비중을 아무리 말을 해도 현금 비중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항상 물려있고 안 살려고 해도 나도 모르게 사고 음봉에 쫓아가고 질질 내려가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양봉이 발생한 후에 바로 사면은 바로 출발하는 경우를 빼고는 기다리는 것보다 좋은 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봉이 발생하고 나서 바로 사면은 좋은 경우는 내가 양봉 발생하고 바로 가는 종목만 기가 막히게 잘 포착하는 아주 고수, 신의 눈, 매의 눈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그게 좋겠죠. 내가 찍는 것마다 바로 가니까. 그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내가 항상 사면 물리고 이런 일반적인 개인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바로 사는 것은 좋은 점이 정말 하나도 없는 겁니다. 단지 내가 바로 사면은 바로 오르고 바로 돈을 벌죠. 그런 도파민, 약간 게임처럼 중독이 되어 있는 거죠. 바로 사서 바로 간 기억이 너무 남아서. 결과적으로는 물린 게 훨씬 더 많은데 물리는 경우가. 그래서 A, B 종목, A, C 종목, A 종목을 하더라도 제가 여러분은 다 손절을 못하고 여러분은 대부분 손절 못하고 사도 바로 가는 경우 상한가를 가도 우리가 상한가까지 홀딩 못하죠. 내가 100만 원 사건, 1000만 원 사건, 1억 사건 상한가까지 30% 온전히 다 못 먹잖아요. 그전에 다 팔잖아요. 그런데 즉 그 종목이 5%를 가건 10%를 가건 상한가를 가건 물론 상한가를 가면 내가 분할업에 대해서 좀 더 먹을 수 있겠지만 내가 먹을 수 있는 폭은 한정되어 있지만 종목이 보합으로 끝나든 5%로 끝나건 10%로 끝나건 15%로 끝나건 그러면은 내가 중간에 잘라서 손실이 비슷해야 되는데 손실은 다 그대로 맡게 돼요. 가치 투자를 하면서 강제로. 그래서 항상 더 낮은 C라도 단타가 들어간 종목이라도 더 낮은 자리. 그래서 A, B, C 종목, A, C 종목 어떤 종목이라도 눌림을 기다리는 것이 C 단타 종목이라도 음봉에 사거나 종가로 상 음봉으로 끝나거나 장중에 마이너스 막 10% 이렇게 과하게 내려갔거나 이렇게 음봉을 기다리는 것이 항상 결과적으로는 더 나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통계적으로 내가 미친 듯이 바로 가는 종목만 바로바로 찾는 이런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리고 대다수가 현금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사면 바로 가는 걸 해도 현금을 그러면 맨날 매번 계속 다 투입해야 되는데 현금이 없죠. 그래서 항상 하단까지 차라리 기다려서 매수한 경우는 무매수에서 수익을 못 보더라도 수익이 되는 이렇게 하단까지 내려가서 후에는 좀만 올라도 수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태초마을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 위클리 베스트 갤리 뽑아도 이것도 이제 그 멘티분 중에 한 명이 말씀해 주신 건데 그래서 그중에서 이제 눌림을 이제 직장에서 항상 우리가 HTS나 MTS를 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봤을 때 종목이 눌려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매수를 좀 해본다고 말씀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래서 장중에 눌림 검색식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장 끝나고 그냥 아예 음봉으로 마감되어 있는 거를 종가에 사는 버릇을 들여야 돼요. 자꾸 장중에 내려가는 거를 사서 밑꼬리 달고 올라와서 수익으로 전환한 이 기억이 되게 여러분이 많이 남는데 잔상에 실제로는 내가 사고 내려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개인의 대부분이 다 손실을 보고 그런 통계학성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항상
종가의 음봉인 걸 또는 장중에 내려가 있는 거라도 이제 많이 내려간 거를 사는 게 낫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계획된 매매, 음봉으로 종가에 끝났을 때만 매수해야지 음봉으로 마이너스 5% 그리고 마이너스 막 1%, 2% 음봉마다 사라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5% 이상, 마이너스 뭐 7% 이상, 마이너스 10% 이렇게 크게 음봉이 떨어졌을 때만 사야지 바닥에 있는 거라도 그렇게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장중에 내려가는 거 샀다가 올라가면서 그게 자동으로 팔리거나 파니까 계속 한 캔들에 바이셀이 같이 붙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밑에서 꼬리 잘 잡았으니까 다음에 또 내려가면 그때 또 사서 올라갔을 때 보합으로 이제 보합까지 올랐을 때 팔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고선 계속 내립니다. 지수가 안 좋을 때는 지금 최근에는 올해 들어서는 장이 좋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어떤 매매를 해도 수익을 나는 경험이 되게 많고 장중에 꼬리를 잡아도 올라온 경험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지수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8월 달에 4주 동안 이제 제가 맨날 뭐 L 1, 2, 3, 4 해도 이제 강의를 안 들으신 분도 많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조금씩 미니 강의식으로 설명을 할 건데 그래서 바이셀이 사실은 같은 일봉에 있으면 별로 좋지 않다. 바이셀이 같은 캔들에 있으면 좋지 않다. 그래서 자꾸 음봉에 사서 종가 다음날 양봉에 파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음봉에 사서 다음날 또 음봉이야. 그런데 그 음봉이 굉장히 큰 장대 음봉이다. 그럼 또 한 번 사고 근데 그 다음날 음봉이 그냥 보합 정도 음봉이다. 그럼 그냥 패스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밑꼬리를 잡는 기억을 안 된다는 거 아시겠죠?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이걸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차라리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또는 위클리 종목 중에서 눌림을 하려면 이렇게 전날보다 지금 이걸 종가라고 해놓은 거는 이제 종가로 또는 장중에 봐도 현재 가격이 종가가 되겠죠. 5%로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당일 시가보다 마이너스 5% 이하 음봉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를 나오게 이렇게 해놓으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나오는 위클리를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대상 변경을 포트폴리오 중에서 위클리로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모든 종목을 이걸 그냥 대상 변경하지 않고 그러면 이제 전 종목 2,000 몇백 개 종목 중에서 5% 이하 떨어지는 게 나오는 거고 포트폴리오 중에서 위클리에다가 체크를 해놓으면 위클리 종목 중에서 이번 주에 위클리 종목 중에서 마이너스 5% 이상 떨어지는 거가 나오게 되겠죠. 나는 마이너스 5%도 좀 더 싫다. 나는 더 왕창 떨어지는 거 하겠다. 그러면 수치를 더 높이면 되겠죠. 그러면 빈도는 더 낮을 수 있겠지만 또 왕창 더 떨어진 밑에서 잡는 식이 되겠죠. 그래서 요 식으로 장중에는 이런 식을 장 마감에는 이런 식을 이용할 수 있다. 장 마감 후에 봐도 되고 포트폴리오 중에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거 예시예요. 산돌이 너무 좋다 이게 아니라 어떤 산돌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 산돌이라는 종목이 이렇게 보시면 결국에는 이렇게 보시면 하락하다가 올라가다가 하락하다가 이제는 이제 얘는 좀 횡보가 없었는데 상승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상승은 항상 바닥엔 300일이었는데 상승은 이렇게 항상 직각이 됩니다.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때는 지금 단기 가열까지 걸려서. 근데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장기 이평을 해보면 120선 밑에서 주가가 있다가 즉 120선이라는 거는 120일 동안 산 사람들의 평균이죠. 그러니까 계속 내리니까 주가가 계속 내리니까 사람들이 산 평균값도 계속 낮아지는 거죠. 사면 살수록 낮아지는 거. 그러다가 이제는 가격이 올라가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산 사람 중에 120,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산 사람이 120,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20일 동안 점점 후반부는 이제 가격이 더 높아지죠. 그러니까 단기 이평선도 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120일 동안 산 사람들의 평균이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장기 이평이 주가가 하락할 때는 장기 이평이 이렇게 내려가고 이 주가가 장기 이평을 뚫지 못하다가
이렇게 장기평이 약간 횡보가 되고 장기평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주가는 그 위에서 놀게 돼요. 그쵸? 그럼 이거는 우리가 그러면 이건 지금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얘를 6,000원에 샀으면 지금 17,000원이니까 3배를 먹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엔 내가 그럼 3배를 먹으려면 얘를 장기 입형을 밑바닥 즉 역배열일 때를 사서 시간을 투자를 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약간 6개월, 8개월 정도. 근데 내가 돌파를 한다면 이렇게 뭐 요날 또는 뭐 요날 또는 막 요날 이렇게 뭔가 돌파가 나왔을 때 하면은 시간이 단축되지만 먹겠죠. 그치만 이런 데서 먹을 때는 어떻게 돼요? 퍼센트를 3배를 먹을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양봉이 나오면은 이제 매도를 하는 그런 매매가 되겠죠. 그럼 결국에는 일반적인 개인이 어떤 주식을 막 조급해 하지 않고 그냥 천천히 모아서 수익을 내려면 장기 입형이 역배열인 거를 사야지 사서 시간을 투자해야지 크게 먹는 거가 됩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이거는 그냥 오른 거를 가지고 말을 하는 거니까. 근데 내가 산 거는 계속 내려가는데요. 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쵸? 주가는 계속 하락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지금 카카오페이가 많이 올랐지만 이렇게 올랐지만 이렇게 상장한 날부터 25만 원부터 지금 2만 5천 원도 아니고 2만 1천 원이니까 10분의 1 토막이 난 거죠. 그리고 역시 장기 입형이 이렇게 회색이 있으면 뚫려다가 못 뚫고 뚫으려다가 좀 못 뚫고 하면서 돼요. 그러다가 이제는 장기 입형을 밟고서 올라가고 있죠. 그럼 결국에는 많이 오른 종목은 장기 입형의 밑에 있다가 120선 장기 입형의 위에 있게 됩니다. 이제 120선은 제가 이제 임의로 정한 거고 다른 거를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락을 할 때 사면은 지금 계속 하락하고 계속 하락하고 해서 이제 2년을 묶여있는 꼴이 되겠죠. 지금 결국에는 본전도 오고 수익도 났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럼 언제 사야 되냐? 장기 산불처럼 지금 보시면 쭉 하락하고 있을 때 얘가 올라갈 거라는 어떤 징조 같은 게 이제 나옵니다. 그것이 몇 가지 특징이 있죠. 내려가고 있는 거를 사람들이 팔게 하려면 개미는 뭐라고 그랬죠? 여기서 5,000원에서 2,500원이 되면은 이미 많이 잃은 상태에서 더 잃기 때문에 별로 감흥이 없어요. 내 주식이 마이너스 50%에서 마이너스 70이 되고 80이 돼도 그냥 별로 아무렇지 않습니다. 이미 버린 주식이라고 생각해서 망했다고. 그런데 본전 주고 떨어지고 본전 주고 떨어지고 본전 주고 떨어지고 본전 주고 이걸 계속하면은 사람들이 이번에도 또 안 팔면은 또 내리겠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돼요. 그래서 주가가 하락할 때는 장기 이평선을 뚫지 못하고 부딪히다가 장기 이평선이 평평해지면 횡보하면은 그걸 점점 건드리고 이렇게 이건 약간 위에서 건드렸는데 그 다음에 점점 올라가면서 그 위에서 놀면서 이격이 커진다. 그래서 이미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은 당연히 장기 이평과의 이격이 벌어져 있게 됩니다. 많이 이평선으로 떨어져 있는. 그래서 장기 이평선의 밑에 있다는 거는 다 같이 처물려 있다. 즉 현재 하락 중이나 또는 횡보 중 모아가는 구간이 되고 아까 상돌처럼 뭐 가끔씩 윗꼬리가 나올 수 있다. 즉 내가 이제 카카오페이에 처음 상장한 날부터 또 산졸도 이제 뭐 이렇게 신규 상장주죠. 상장 이제 22년 한 3년 정도 된 종목인데 25,000원부터 이제 5,000원까지 5분의 1 토막. 이제 처음부터 계속 물려 있던 상태라면은 역배열에서 계속 이걸 잡고 쉽사리 물을 타면 안 되지만 신규 매수를 하는 사람이라면 이 역배열 밑에서 이런 징조가 나올 때 매수를 하는 것이 제일 좋다. 그래서 그런 징조가 횡보를 하면서 단봉이 연속적으로 등장하거나 단봉이라는 거는 이제 이런 단봉은 사람이 들어가서 단타도 칠 수 없게 그냥 1, 2%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말합니다. 얘는 조금 요런 구간. 그 다음에 중간중간 윗꼬리가 등장을 하거나 또는 그 간격이 점점 좁아지거나 즉 자주 윗꼬리가 등장한다. 점점 자주.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파리 한 마리 날리지 않다가 점점 자주 윗꼬리가 등장한다. 뭔가 누군가 그래도 뭐 자꾸 윗꼬리 장대 양봉으로 마감하진 않았지만 윗꼬리 달고 내려오고 윗꼬리 달고 누군가가 개입을 하고 있다는 의미죠. 또는 갑툭튀 거래량 급등 캔들이 등장한다.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에다가 강세 약세로
이렇게 거래량이 전날 대비 10,000% 이상 터질 때 주황색을 나오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얘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올 때 아무런 그냥 쭉 하락하고 거래량이 크게 늘지 않았는데 요럴 때도 여기서부터는 전날 대비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졌을 때 이제 전날에 거래 대금이 3,500만 원인데 이제 그 다음날 120억이 터졌어요. 그래서 거래 대금이 전날 대비 36,000%가 터졌다. 이날도 음봉으로 마감했지만 전날에 거래 대금이 5,300만 원이었는데 그 다음에는 92억이 터졌다.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급등하는 캔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꾸 양봉이나 윗꼬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120선 밑에 있다가 점점 120선을 건드리고 120선이 평평해지고 있죠. 그리고 얘가 더 올라가면은 이제 어떻게 돼요? 아까 그 산돌처럼 되겠죠. 그럼 걔는 이제 약간 요런 여기 정도의 단계인 거죠. 그래서 모든 대부분의 세력주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갭 시작 하락 음봉이나 갭 시작 하락 음봉이라는 거는 당일 갭 상승으로 시작을 했다가 이렇게 당일에는 시가가 상한가로 시작했다가 마감하고 또 이렇게 26%로 시작하고 마감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캔들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파리 한 마리 날리지 않은 종목에서는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수상한 것이 일어난다. 그래서 얘도 결국에는 120선이 이렇게 하락하다가 이제 옆으로 눕기 시작하면서 얘가 만약 계속 올라가면 이제 점점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로 바뀌겠죠. 그리고 또는 480일이나 360일 간의 최대 거래량이 등장하거나 그래서 이건 제가 이렇게 신호 이제 아까 거래 대금하고 거래량은 강세 약세로 적용을 해놓고 신호 검색은 480일 360일 간의 최대 거래량이 터지는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해놓는다고 했죠. 최근에 나온 게 네. 예를 들어서 마니커 같이 이제 이 마니커는 이제 요 날이 480일간 최대 거래량이 터진 날이죠. 이 봐도 확연히 여기 많이 터졌죠. 그런 거를 표시해 두거나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120선 밑에서 수상한 윗골이나 양봉 음봉으로 시작해서 마감한 양봉 그러니까 양봉으로 시작해서 음봉으로 마감한 그런 캔들이 등장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거래량이 10,000% 이상 증가한 캔들이 등장하고 또는 480일간의 최대 거래량이 등장하고 이랬을 때 이런 것이 잠깐 인위적이다. 아무도 없으면은 그런 캔들이 등장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가 모두가 다 어떤 대세 상승이 나오기 전에 일종의 인위적인 인공적인 어떤 징조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다만 여기서는 내가 몇 개월 걸릴지 모르니 죽치고 있기 싫어서 이제 상승이 나오고 나서 기준봉 돌파 매매를 하는 거죠. 고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오로라도 세력주고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멤버십 바닥 종목으로 했었죠. 작년에. 그렇지만 이렇게 쭉 하락하다가 120선 밑에서 120선을 뚫고 올라가면서 480일간의 최대 거래량이 나오면서 이제 완전히 본격적인 상승이 됐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고 나서 보면은 이런 종들은 단봉밖에 지나지 않고 우리가 많이 올라갔을 때나 오로라를 알지 그 전에는 이 오로라라는 종목을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왜냐면 거래대금 막 8,000원, 1억도 안 되는 되게 소외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수는 이 밑에서 1년 동안 오로라 모으기 싫으니까 첫 상한가부터 뭐 매수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거고 일반적인 사람은 차라리 역배열에서 하는 것이 좋다. 그런데 그 역배열이 그냥 다 그냥 아무 데서나 들이대면은 어떤 소외주에서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그냥 처물리는 결과가 돼요. 계속해서 끌어내려가는 물리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런 어떤 인위적인 그런 신호가 나올 때를 또 그런 조건을 넣어서 그런 종목을 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역별이 좋지 않죠. 이렇게 보면 얘는 여기서 지금 다 시간 낭비를 한 거잖아요. 지금 22년부터 1년, 2년, 3년을 물려 있다가 정배열이 되면서 첫 상한가가 나와서 산 사람이 제일 좋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여기서 절대로 10배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쵸? 여기서부터는 막
100배 100% 또는 10배거를 노리는 자리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락할 때를 내가 1 년이고 2 년이고 이렇게 모아 가면은 내 평단이 이제 요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이제 계속 올라가면은 내가 2년 동안 모은 종목을 나는 2배. 근데 우리가 이제 주식에서는 하루에도 상한가를 가고 점상한가를 가는 종목만 보기 때문에 주식에서 한 달에 5% 하루에 뭐 2% 먹는 거를 사람들 되게 우습게 봅니다. 근데 내가 어떤 종목을 2년 동안 갖고 있으면은 이자를 그 후에 100%를 줄게 원금만큼 줄게 하면은 누구나 다 그 적금을 들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소외주이고 지금 역배열인 종목은 그런 일종의 대박이 날 수 있다는 어떤 접근과도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물려 있다가 내가 본전이었을 때 팔면은 날라가고 본전이었을 때 팔고 다시 사야지 하면은 다시 못 사고 내가 그 기억 때문에 물리는 기억 때문에 그런 경우가 뭐 그래서 누가 뭐 내 계좌에 CCTV를 달아놨는 둥 친구가 마이너스 50% 물리는 종목을 하면 친구 매매를 하면 된다는 둥 이런 이제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그런 게 다 이러한 습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왜 이런 자리에 종목을 해야 되는지 일반적인 개인이 이런 걸 설명해 드렸고 이제 이번 주 베스트 픽은 지난주